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코이카 자회사의 코웍스의 최요한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 설명에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선생님들? 오늘은 일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되는 자문단과 과학기술지원단의 모집 선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자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벌써 100분 넘는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관심에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 사업별 자세한 안내를 도와주실 각 기관별 담당자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온라인 참석자분들에게 먼저 코이카 담당자부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봉사 모집팀의 임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협력사업팀에서 자문단 사업 맡고 있는 최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국제개발협력팀에서 WFK TPC 사업 담당하고 있는 현승원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면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먼저 WFK 사업 공통 사항 안내 후 각 사업별 모집 안내를 다 들으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의 녹화 영상과 발표 자료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게시될 예정이오니 추후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 시에 카메라 또는 마이크를 켜고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초상권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시고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질의응답 내역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WFK 통합 운영 내용에 대해서 코이카에서 먼저 안내드린 이후 각 사업별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담당자님, WFK 통합 운영과 코이카 자문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WFK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공통사항과 사업별 모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5분 정도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문단 사업, 과학기술지원단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많은 궁금하셨던 정보들 그대로 좀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문단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지원단 사업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WFK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처음 이 WFK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FK란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의미를 하고요. 좀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의 통합 브랜드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WFK 사업의 목표는 총 3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그리고 상호 이해의 증진,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통한 단원분들의 자아 실현, 그리고 성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WFK 사업은 총 6개 부처 9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 지금 발표 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 기간도 다양하고 자격 요건도 굉장히 다양해서 참여하시는 국민분들의 연령대도 다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요. 오늘 본 설명회에서는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왜 딱 이 3개 사업만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왜 통합 설명회를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저희가 1년 이상 장기간 그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숙련된 한국의 전문가분들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 자체도 공통으로 같이 합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설명회도 이렇게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문단 사업과 과학기술지원단 사업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WFK 자문단이란 저희가 코이카 자문단, 나이파 자문단 이렇게 2가지 사업을 좀 통칭해서 WFK 자문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코이카 자문단은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이파 자문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지원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 부처와 담당 시행기관 명에서도 아시다시피 활동 내용 자체도 많이 구분이 됩니다. 코이카 자문단은 개발협력 중심으로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분야로 많이 파견이 되고요. 나이파 자문단은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지역발전으로 중심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과학기술지원단은 과학기술 전 분야에 파견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문단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파견이 되느냐? 이 부분은 그 개발도상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중심으로 자문단 분들이 파견이 되셔서요. 정책 자문, 기술 전수, 그리고 프로젝트 컨설팅 등을 시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개발도상국의 정부 공공 부문에 많이 들어가셔서 해당 현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격 요건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파견이 되고 연구 교수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업 모두 최소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업 통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사업 공통적으로 그 모집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1차,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모집하고 있는 이 모집 공고에 해당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만 65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교육 시작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좀 나누어 놨는데 만 60세 미만 지원자분들은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 60세 이상인 지원자분들은 2가 백신까지 접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저질환 미보유자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각 시행기관들 신체검사 전형을 통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자문단, 나이파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기간은 최대 통합 3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 파견 기간이 1년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에는 23년도 모집 기수에 한해서만 최대 1년 파견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조기 귀국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코이카 자문단, 나이파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단신으로 파견돼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계시는 그 가족분들의 생계라든지 자녀분들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뒤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배우자에 한해서는 본인 책임 하에 동반하실 수는 있고 경비는 전액 자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 방금도 계속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월에 모집하고 있는 이 상반기 모집에는 만 60세 미만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실외 마스크도 해제되고 방역 조치도 점차 완화되는데 왜 나이를 제한합니까?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난달에 실시했었던 설명회에서도 저희 그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내에서는 방역 지침도 완화하고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방역당국 등의 통계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의 감염병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의료자문위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23년 파견 대상자 기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봉사단원분들의 그 코로나19 중증 악화 가능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3년 상반기 중에 의료자문위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파견 대상자 기준에 대해 추가 검토 후에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파견 대상자 기준이 왜 이렇게 수립됐는지, 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질문도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WFK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왜 통합활동기간 3년으로 제한되나요?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사업 규정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더 많은 국민분들께 자문단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통합활동기간 3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15년, 2018년에 활동했었는데 과거 활동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코이카 자문단이 과거 사업명으로는 중장기 자문단으로 불렀었고 나이파 자문단 과거 명칭으로는 퇴직 전문가로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지원단까지 이렇게 3개 사업으로 그 현지에서 활동하신 과거 활동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을 하셔도 파견이 불가하고요.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본인이 나이파 자문단으로 1년 갔다 오셨다. 그리고 2018년에 코이카 자문단으로 2년 갔다 오셨다 하면은 통합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하셔도 파견이 불가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합활동 기간에 원격 자문활동도 포함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국내에서 원격으로 실시한 자문, 봉사활동에 대한 기간은 통합활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2015년 나이파 자문단으로 현장에서 1년 활동하셨고 2019년에 코이카 자문단으로 1년 활동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들어왔고 20년에는 원격으로 6개월 활동하셨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현재에서 활동하신 게 2년이기 때문에 자녀 1년 남아서 그래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자문 활동 중에 겸직,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해외봉사단 사업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교부 훈령에 따라서 자문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진학은 불가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WFK 자문단 그리고 과학기술지원단 공통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코이카 자문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집하는 자문단은 26기입니다. 아마 저희 모집 공고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모집 공고 올라갔고 그리고 2월 3일 금요일 그리고 4시까지 이렇게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수요는 4개 분야 15개 직종 23명을 모집하고 있고 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파견되시는 시기는 23년 6월부터 국별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티니지는 9월 이후부터 출국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현직 또는 퇴직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고요. 그리고 파견하시고 나서 원활하게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나 활동 지역 공용어 구사를 갖추신 분, 그리고 활동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합격하신 이후에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네, 4개 분야 15개 직종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국 그리고 23개 수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신체 검사, 3차 면접 그리고 적합도 검사, 4차는 신용조회와 서류 제출, 협력국 의견 조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서 2월 3일 금요일 4시까지 접수받고요. 저희가 서류 심사 진행할 거고 서류 심사에 대해서는 이 업로드해 주신 증빙 서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2월 24일 금요일 날 될 예정이고요. 서류 심사 이후에는 신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3월 한 달간 그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서는 재검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합격자 발표는 3월 말에 될 예정입니다.
면접은 4월 8일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면접 합격자는 4월 14일 금요일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 서류 제출은 4월, 협력국 의견조회도 계속 4월에 해서 최종 결과 발표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 이후에는 저희가 국내교육 신청서 작성 5월 9일에 할 예정이고 국내교육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견은 23년 6월부터 국별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원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실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모집 직종 중에 나의 경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둘째, 내가 희망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로 어떤 활동하는지, 기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고, 넷째, 직무 수행 요건을 본인이 충족을 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코이카 그 봉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모집 공지사항에 이렇게 코이카 자문단 모집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침 2번 파견 수요 세부 내역과 그리고 부침 6번의 직무기술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파견 수요 세부 내역과 직무기술서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파견 수요 세부 내역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파견 수요 세부 내역 부분 저희가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에서 직종명, 세부 직종명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직무 수행 요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 선발 탭에 그리고 지원서 작성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코이카 자문단 부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여기서 좀 주의하실 사항은 연락처, 오타 없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합격자 발표라든지 관련 안내 드릴 때 여기에 적어주신 연락처로 문자 안내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오타는 없어야 되고요. 지원 직종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파견 수요 세부 내역과 직무기술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국가, 희망기관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3지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직종란에는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파견 수요 세부 내역에서 세부 직종 부분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 기입하실 때는 가급적 최종 학위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셨으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쓰셔도 되고 대학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증명서 업로드 하실 때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분 업로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과나 전공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모집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한 직종과 관련된 학력이 만약에 복수 전공이다 이런 거는 반드시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증빙서류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관련해서는 지원 직종과 관련된 경력증명서만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내에는 기관명, 근무기간, 담당 업무, 그리고 발급기간명, 발급일, 직인날인이 명확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경력증명서 역시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발급분으로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근무기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를 찝어보면요. 지원서 작성할 때 증빙서류 업로드하는 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락되면 저희가 서류 심사할 때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류 잘 챙겨서 업로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서 그 국가배정 그 희망순위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희망순위는 실제 국가배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정할 때는 희망순위를 고려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 일지망에 쓰셨다고 해서 저희가 일지망으로 무조건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망지망은 참고를 하고 우리 협력국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최종 배정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그 배정된 국가는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때 그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주요 불합격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접수하실 때 좀 지원자분들이 준비해 주실 사항은
마감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감 기한 초과되면 저희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분들을 구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 기한 초과로 제출 불가할 경우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지원서 최종 제출 버튼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출까지 다 완료되었는지 마지막 확인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미리 확인해 주시고 증빙서류 꼭 올려주시고요. 증빙서류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면 추후에라도 합격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준비해 주실 사항은 본인의 전문성과 적합한 수요가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지원서 작성하실 때 동기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경력 부분이 좀 부족하시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 처리될 수 있고 대수 초과로 불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WFK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통합활동기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과거에 뭐 3년 이상 활동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지원은 좀 어려우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면접 전형 관련해서는요, 기술 면접, 일반 면접, 외국어 면접 이렇게 되는데 기술 면접에서는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일반 면접은 기본 소양, 외국어는 외국어 활용 능력, 직무 수행 가능 여부 심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외국어 면접에서는 장문 시험과 그리고 구술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직무를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불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적합도 검사에서도 만약에 불합격하실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최종 전형에서는 저희가 그 4차 전형에서는 신용조회 그리고 서류 제출, 협력국 의견 조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용조회 결과 불합격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협력국에서 해당 자문단의 파견을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불합격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최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잘 챙겨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주 문의 주셨던 질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인재풀인데 별도 혜택 없나요? 코로나19 인재풀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 귀국하시거나 조기 귀국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기하시다가 활동이 종료가 됐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코로나19 인재풀이라고 불러서 작년에는 저희가 자문단도 원격 자문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렇게 인재풀 전형을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인재풀은 지난 22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이 종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면제 혜택은 이제 다 종료되었다 봐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귀국하신 분들 중에 만약에 본인이 자녀 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 하신 분들은 올해 모집하고 있는 기수에 한해서 최대 1년 활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어 능력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파견돼서 자문, 기술 전수, 컨설팅, 교육, 회의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원활하게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자문 보고서, 심사 보고서 등 굉장히 다양한 외국어로 써야 하는 보고서 작성하실 일이 많을 거라 저희가 이 정도는 갖추고 계셔야 현장에 가셔서도 원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면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학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면접 전형 때 외국어 구술 면접과 장문 시험을 통해서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전 질의로 주셨던 부분인데요. 교육 분야 중에 구체적으로 모집 분야, 페이 조건, 4대 보험 가입 여부 문의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금번
2023년 1차 자문단 모집 선발에서는 교육 분야는 교육 일반 직종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고, 그중에는 유아교육 전문가 요청하는 수요가 접수돼서 공고되고 있습니다. 세부 수요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 조건 관련해서는 이거는 자문, 봉사단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는 않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에 함께 게시한 기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네, 2023년도 자문단 선발은 몇 차례 계획 중인지요? 금년 1차에 포함한 11개국 외에 추가 예정된 곳가 있는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23년 자문단 선발 계획은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계획하고 있고요. 1차 상반기에 모집하고 있는 그 11개국 외에 저희가 추가 예정되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 하반기 수요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코이카 자문단 모집 선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일단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수요랑 일치하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또 공인 영어 점수가 요구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세한 안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이파 자문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파 자문단 2023년도 상반기 모집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파 자문단 사업은 코이카 자문단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앞서 그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일이라서 저는 각 항목별로 주요 사항이나 상이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집 개요부터 설명드리면요. 모집 기간이나 선발 절차,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자문단과 동일한 조건이라서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코이카 자문단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모집 대상이 좀 상이한데요. 저희는 지원 시 반드시 퇴직 상태이거나 그리고 파견 전까지 퇴직이 예정된 자가 모집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12개국 5개 분야 14개 직종에 대해서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나이파 자문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상이한 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모집까지 나이파 자문단에는 하한 연령 제한이 있어서 5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상반기 모집부터는 하한 연령이 없어져서 정년 퇴임이나 은퇴 퇴직자 상관없이 어떤 분야든 실무 경력이 모집 분야에 대해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든 연령대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연령 제한이 적용 중이라는 점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털에서 나이파 자문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이파 자문단 홈페이지로 연결될 텐데요. 메인 화면에 지금 포스터가 팝업창으로 들어있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게 되면 지원하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기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은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둔 건데 첨부 파일에는 온라인 지원에 참고하실 수 있는 지원자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원하기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각 직종, 직위별로 지원하기 버튼이 있어서 지원하기 버튼을 활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 정보를 먼저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각 화면별로 인적사항이라든지 자격증, 학력 부분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코이카 자문단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모집 알림 기능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평소에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알림 등록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 자문단 사업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넣어둔 부분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전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 전형별로 주로 심사할 때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그 제출해 주신 증명서라든지 경력 사항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직종과 가지고 계시는 실무 경력이 매칭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이랑 상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모집 인원 대비 3배수 이상인 경우에도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전형 전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신체 검사 결과와 또 서류 전형 결과를 취합해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코이카 그 전형이랑 유사하게 기술 면접과 일반 면접 그리고 외국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 저희는 그 외국어 면접 시험을 조금 예전보다는 장기 좀 길게 잡아서 외국어 전형에 대한 평가를 좀 강화할 예정인데요. 스페인어도 추가해서 필요한 직위에는 별도로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외국어 면접은 구술과 필기로 나눠서 평가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각 직위에 필요한 질문들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문제은행식으로 각 대상자가 상이한 질문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대신 이런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사전 질문으로 접수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접 전이 끝나게 되면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고 질병, 병력, 그리고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절차와 그리고 협력국 동의, 국내 교육 완료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모집하는 모든 직위에 대해서 모든 그 자문단원을 선발한다는 그 방침은 아니고요. 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각 직위별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전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접수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사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중단은 어떤 목적이나 뭐 불이익을 자문단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파 단원으로 선발될 경우에 소속이 어디가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라이파 자문단으로 선발되는 것은 고용관계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의 단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소속은 없습니다. 정부 해외 봉사단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참여자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년퇴직 또는 은퇴자만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년퇴직이나 은퇴자만이 지원 가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각 분야별 실무 경력을 갖추고 직위에 따른 모집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평가 능력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어민급의 전문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특별히 섭외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경력이랑 현지 활동 계획 그리고 직무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장문 평가도 있고 그리고 구술 평가도 있게 되는데요. 미리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시험 점수가 있으시면 제출 시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네. 그 외에 저희 자문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안내되고 있는 대표 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이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 성격을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모집 수요들이 좀 많이 배포가 되어 있군요. 그 외에 다양한 직종들도 있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NRF 과학기술 지원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원님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WFK TPC 사업 모집 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개요입니다. WFK TPC 사업은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개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다른 자문단 사업과 달리 TPC 사업은 봉사단 사업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분야는 과학기술 전 분야이며 파견 단원으로 선발이 되신다면 현지에서 활동 분야와 관련된 강의, 기술 지도, 연구, 컨설팅 등을 하게 되십니다. 이번 2023년도 1차 파견 수요는 총 5개국 8개 기관 15명이며 파견 수요의 15명 모두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부 국가 및 활동 분야는 NRF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단원으로 선발되시면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생활비, 물품비 비롯하여서 출국 및 국내 정착 지원금 등을 받으시게 되고요. 1년 동안 1인당 약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파견 단원으로 선발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앞서 코이카 나이파에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통합 운영 방침 및 연령, 건강, 백신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학력은 파견 분야 학사 이상이시면 지원 가능하시고 파견 수요별로 요구하는 학위가 있다면 파견 수요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언어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 혹은 현지어로 강의나 연구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취약계층, 청년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을 우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격 요건으로 봉사정신, 해외여행 결격 사유, 사대보험 미가입자 같은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 및 파견 수요 요구 사항을 충족하신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지원 가능하시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발 절차입니다. 전형의 절차별 형태는 코이카, 나이파와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지원서 접수를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하고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 심사, 신체 검사, 면접 전형, 신용조회 및 협력국 의견 조회가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전형을 통과하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교육을 수료하시고 나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지로 파견을 가시게 됩니다. 선발 전형별로 구체적인 주안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1차 전형인 서류 심사에서는 파견 수요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경력 및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전문성, 지원서의 적절성, 어학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2차 전형 신체 검사에서는 신체 기능과 신체 질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혹은 불합격 안내를 드립니다. 3차 전형인 면접 전형에서는 업무 적합성, 전문성, 인성, 현지 적응력, 어학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전형에서는 신용이나 질병, 병력 등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협력국의 TPC 사업 단원 파견에 대한 활동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원서 제출입니다. 접수 기간은 현재 진행 중이며 1월 16일부터 2월 6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지원자분들은 마감 기한을 준수하시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서는 TPC 사업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뉩니다. 지원 신청서, 레주메, 커버레터 등과 같은 필수 서류와 함께 본인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다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제출 서류 파일명 예시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에는 2023년 WFK TPC 지원 다시 본인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 지원 서류는 순서별로 번호와 파일명을 기입하시고 파일명 끝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면 되는지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된 링크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네, 모집 공고 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모집 공고문, 부침이 파견 수요 세부 내용 및 직무 기술서, 부침 3 지원자 신청 서류 양식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부침이 파견 수요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담겨 있습니다. 본인과 파견 수요의 적합성을 엑셀 파일로 확인하시고 부침이 RG 파일 PDF로 첨부된 직무 기술서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견 수요를 확인하시고 지원할 곳이 정해지셨다면 지원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파견 수요 세부 내역 명칭과 동일하게 파견 희망 국가 및 기관, 직무 기술서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서 제출 시 필수 서류 및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셨다면 안내드렸던 메일 제목을 기입하시고 각 파일명에 맞게 저장하시고 파일 첨부 후에 메일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과학기술 지원단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요? 코이카 봉사단의 과학교육 단원과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단은 현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중심으로 파견이 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수활동 및 연구활동을 합니다. 반면 코이카 봉사단 과학교육 분야 단원은 현지 학교에 파견되어서 생물,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 자연과학 교육 및 실험 실습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것으로 TPC 사업 모집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선 두 기관의 자문단 프로그램과 다르게 과학기술지원단은 10년 이상의 경력 조건이 없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군요. 20대도 가능하다고 써주신 거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전공을 한 자녀분에게도 알려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이카 봉사단과의 차이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기관별 사업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이후에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사 시작 때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나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초상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다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정리해서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를 좀 남겨주신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이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모집 공고에서 수요가 변경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코이카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협력국 현지 사정에 따라서 수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 취소될 수도 있고요.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별도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코이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서 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같은 걸로 첨부해도 될까요?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인정 가능하고요. 마감일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현장 그 채팅에 남겨주신 것 중에서 네, 제가 좀 예, 읽고 답변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 여기 참여하셔서 기대하셨던 바는 본인이 궁금하셨던 거 담당자 입을 통해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 이 부분 원하셔서 아마 설명에 참석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제가 일단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발표했었던 내용에서 언급했었던 사항은 제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이디와 함께 그리고 문의 주셨던 내용 읽고 제가 바로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아이디와 함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51IBM 그 아이디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원 자격 연령 제한에 만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명시하셨는데 58년도 생일 늦은 사람 만 65세 미만입니다. 58년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지금 파견 대상자 기준은 한시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의료자문이 다시 진행해서요. 다시 한번 나이 제한 검토할 거여서 그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모집을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활동하시는 거는 내년까지 활동을 하십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봉사 단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중증 악화 가능성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한 기준이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염두하셔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 어려우시겠지만 다음에 연령 제한이 완화된 이후에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001 아이디로 말씀 주셨는데요. 학위 증명서의 경우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라고 하셨는데 해외 대학 학위 증명은 지금 신청해도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중요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받기 어려운데 한참 지난 시기에 받아두는 건 불가한지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그 설명회 상담 지원 아이디로 답변 주시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외 학력 증빙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 추가 발급 어려운 점 감안해서 6개월 초과분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발급 받아서 보내주시되 불가할 경우에는 6개월 초과분도 인정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은 말씀드리고요. 연령 제한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최승국 선생님, 코로나 사태로 자녀 기간을 많이 남기고 중도 귀국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보니 만 65세가 넘었습니다. 이번 26기 지원 자격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23년 1차 모집은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상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에는 좀 지원이 어려우시고 다음 그 연령 제한이 완화된 이후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코이카 같은요. 네,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으면 질문 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 답변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설명회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FAQ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뭐 추가로 진행할까요? 네, 우선 또 다른 기관의 질문도 좀 들어와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NRF에도 좀 질문 주셨는데 1차 선발 모집 기간 중에 지원 가능한 분야가 없어서 2차 선발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2차 선발 모집은 일시와 파견이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연구원님? 네, 2차 선발 예정 중에 있고요. 2차 선발은 6, 7월경에 모집 공고 예정이고 파견은 10월 중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국과의 그 협력이 필요하고 또 시행기관 간에 이제 업무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 모집할 예정이 있다는 거에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이번엔 또 나이파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왔는데요. 자문단 서류 심사에 외국어, 영어 성적에 대한 가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 영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별도의 가점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네, 나이파 자문단의 경우 영어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점 사항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고 가점 사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점으로 그 나가 있는 저희 시행 세칙에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가점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거나 혹은 뭐 기관별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관별 연락처도 지금 발표 자료를 통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각 기관별 사업 별로 직접 또 연락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 지금 연락처가 보이고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기관별로 좀 사업을 운영하는 그 담당 사업별로 조금씩 내용이 좀 상이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기관에 좀 직접 연락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 기관별 문의처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이 또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이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서 질의응답 내용을 저희가 게시할 예정이오니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마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채팅창 텍스트화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이크랑 그리고 뭐 화면 켜셔도 괜찮고요. 마이크만 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켜서 말씀 좀 하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전에도 좀 질문을 보내주셔서 자료에도 좀 함께 내포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
지금 채팅 남겨주신 박종원 선생님 오늘 발표하신 자료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게시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사업별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채팅으로 계속 남겨주셔도 함께 포함해서 질의응답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100여 분 선생님들께서 접속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오늘 또 귀한 자리 마련한 김에 같이 질문 남겨주시고 답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으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만족도 조사 링크도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오늘 설명에 들으셨던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의 좀 관심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음번 또 설명에도 좋은 품질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질문해도 예, 됩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한 5분 정도 채팅창을 더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5분 정도에서 4시까지 채팅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질문 궁금하신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께서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각 기관에 또 돌아가셔서 이 사업을 또 운영하실 때 선생님들이 또 많은 의견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카메라는 이제 종료하고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계셨을까요? 제가 지금 듣지를 못했었는데요. 마이크로 질문해도 예,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연령 제한하는 그 의사들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연령 제한을 함으로 해가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평등권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들 의견도 조회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문 주신 게 맞으실까요? 네. 아니 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냐고요. 네, 네, 선생님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헌법에도 봉사단 나이 제한 만 65세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좀 우리 나가시는 단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통해서 수립한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한시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할 자문을 거고요. 구하셨냐? 법률적인 자문 안 네. 구하셨죠? 그거 한번 구해 보시죠. 그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네, 법률에 명시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평등권을 해치고 우리 헌법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든가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네, 다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권익위를 통해서 질문 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셨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말씀을 드렸고 관련 내용은 일단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은 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요, 선생님, 저희 상담센터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우선은 여기 설명을 좀 드렸고 나중에 한번 연락 드려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도 계속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 한번 훑어보고 질의응답을 나중에 게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 켜고 혹시 카메라 켜고 다시 질문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시면 카메라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채팅창으로 좀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그걸 정리해서 저희가 한 번에 게시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 마이크와 카메라는 우선 종료를 하고 채팅창은 열어둘 테니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거나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질의응답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아니었는데 긴 시간 동안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과 같이 또 지원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